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무너뜨리고 기관지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환절기마다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와 찬장 안에 있는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환절기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기관지 점막도 예민해지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노인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환절기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환절기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십만 원이 드는 약이나 치료 없이도 식탁 위 음식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환절기 기침,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까지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환절기 음식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기관지 점막도 약해집니다. 또한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해서 찬 음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젊을 땐 별일 없던 기름진 음식이나 찬 음료도 이제는 염증과 기침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2리터의 위액을 분비할 수 있었던 위가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음식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과 기름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호흡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관지, 점막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섬모 운동도 약해집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찬 음식을 먹으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환절기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 음료와 아이스크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꺼내서 드시는데 이것이 바로 환절기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이정자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매년 가을만 되면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시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더운 여름 습관 그대로 하루에 차가운 음료를 서너 잔씩 드시고 계셨어요. 심지어 저녁 식사 후에 아이스크림까지 드시더라고요. 환절기에 체온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 몸은 외부 온도가 떨어지면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때 차가운 음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장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져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기관지입니다.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목과 기관지, 점막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평소에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기관지, 점막이 더욱 예민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기침과 가래가 생기고 심한 경우 기관지염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차가운 음식 섭취량과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정비례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에 차가운 음료 한 잔만 줄여도 기침 발생률이 25%나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갈증이 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세요. 갈증이 나더라도 냉장고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차가운 음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 조절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잠들기 전 찬 우유나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밤에 기침이 심해지고 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단순히 온도만 문제가 아니라 당분도 문제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차가운 음료들은 대부분 당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당분이 염증을 악화시켜서 기관지와 목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염증이 생긴 기관지에 찬 자극까지 더해지니까 기침과 가래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차가운 음료들을 모두 상온에 두세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끓여서 미지근하게 식힌 물을 드시거나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흘 정도는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튀김 음식과 기름진 전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유독 부침개나 튀김을 찾게 되시죠? 날씨가 서늘해지면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이 생각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런 음식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69세 김철수 어르신을 진료했는데 환절기만 되면 기침과 가래가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드시는 음식을 자세히 물어보니 거의 매일 저녁에 부침개나 튀김을 드시고 계셨어요. 아내분이 정성스럽게 해주시는 음식이라 거절하기도 어렵고 맛도 있어서 계속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온에서 튀긴 기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하면 산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을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요. 특히 환절기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됩니다. 이미 약해진 기관지에 염증까지 더해지면 기침과 가래가 훨씬 심해지거든요. 게다가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부담이 됩니다. 노인성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환절기에는 혈압이 평소보다 불안정해지는데 여기에 기름진 음식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혈압이 급상승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2시간 정도면 소화가 됐지만 65세 이후에는 4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기름진 전이나 튀김을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속이 쓰리고 기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면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침개도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해서 약한 불에 천천히 구우시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어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기름진 음식을 드셔야 한다면 점심때 드시고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차를 마셔서 기름기를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 햄과 소시지, 라면류입니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이거나 햄을 구워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욱 그래요. 하지만 이런 가공식품들이 환절기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셔야 합니다. 76세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햄을 구워서 드시고 저녁에는 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있으니까 계속 드셨는데 환절기만 되면 몸이 붓고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시더라고요.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햄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인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라면은 더 심각합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무려 1800mg이나 돼요.
이는 하루 권장량인 2000mg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집니다. 몸에서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수분을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환절기에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혈압이 더욱 위험해지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장내 환경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늘립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전체 면역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고려대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0%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먹으려다가 오히려 감기와 염증에 더 취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가공식품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각종 방부제와 색소, 향료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첨가물들은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데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제대로 해독되지 않은 독소들이 몸에 쌓이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이 기침과 가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특히 라면의 경우 밀가루와 기름까지 문제가 됩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튀긴 면에서 나오는 산화된 기름은 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요. 환절기에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몸 상태에서는 이런 자극이 더욱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간편함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햄이나 소시지 대신 삶은 달걀이나 두부를 드시면 어떨까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나트륨 걱정도 없어요. 라면 대신에는 멸치 국물에 국수를 넣어서 드시거나 쌀로 죽을 끓여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단 음료와 과자, 빵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즐기시죠? 특히 오후에 차와 함께 드시는 과자 한두 개, 아침에 간단하게 드시는 빵 한 조각,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환절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83세 최명숙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마다 단 과자와 탄산음료를 드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환절기만 되면 입안이 헐고 잇몸이 붓고 기운이 없어져서 고생하셨거든요. 알고 보니 단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흰 밀가루와 설탕이 우리 몸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일단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65세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나 높다고 해요. 당분이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거든요. 환절기에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잇몸과 치아 건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입안이 건조해져요. 여기에 단 음식까지 더해지면 입안 세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세균들이 당분을 먹이로 삼아서 번식하면서 잇몸염과 치주염을 일으키는 거죠. 65세 이후에는 치아를 잃을 위험이 높은데 단 음식이 그 위험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환절기 피로감도 단 음식과 관련이 있어요. 당분을 섭취하면 처음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곧바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를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해져요. 환절기에 그렇지 않아도 기운이 없는데 단 음식 때문에 더욱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빵류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빵들은 당분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도 많이 들어 있어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인공 기름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렇다면 단맛이 당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만 드시면 돼요. 또는 견과류를 소량 드시거나 단맛이 나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을 조금 넣은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지금까지 환절기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찬 음료와 아이스크림, 튀김과 기름진 전, 가공 햄과 라면, 그리고 단 음료와 과자류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해도 환절기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반대로 환절기에 꼭 챙겨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만 제대로 챙겨도 올겨울 감기 걱정, 기침 걱정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 따뜻한 배숙과 배즙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기침이 날 때 가장 먼저 찾았던 음식이 바로 배였죠? 이게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71세 김순옥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기침 때문에 밤에 깨면 한참 동안 잠들지 못하고 낮에도 기침 때문에 말하기가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숙을 권해드린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배숙 한 그릇을 드신 지 일주일 만에 기침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기침이 사라졌어요. 배가 기관지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배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해요. 이 펙틴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기관지의 염증을 줄여주고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은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드셔야 해요. 차가운 배를 그냥 드시면 오히려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배숙을 만들 때는 배를 껍질째 썰어서 물에 넣고 20분 정도 끓이세요. 꿀이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배즙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배즙 말고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을 추천해요. 배를 강판에 갈아서 거즈로 짜낸 즙을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시면 됩니다. 하루에 2~3번, 한 번에 반 컵 정도씩 드시면 좋아요. 배는 단순히 기침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배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장 건강도 개선해줘요. 환절기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 미음과 죽류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특히 환절기에는 더욱 그래요. 몸의 에너지가 체온 유지에 집중되다 보니 소화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미음과 죽입니다. 74세 박정호 어르신은 환절기만 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평소 드시던 밥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자꾸 체중이 빠지셔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미음으로 바꾸고 저녁에는 죽을 드시기 시작한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3kg이나 체중이 늘었고 기력도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미음과 죽이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소화가 정말 잘 되어요. 쌀을 오랫동안 끓여서 전분이 완전히 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소화됩니다. 또한 수분이 많아서 탈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염분이 적어서 혈압 관리에도 좋아요. 특히 귀리죽을 추천합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요. 환절기에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귀리죽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요. 귀리를 하룻밤 물에 불린 후 무른 상태가 될 때까지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호박죽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달콤한 맛 때문에 식욕이 없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또한 칼륨이 많아서 부종 완화에도 좋습니다. 닭죽은 어떨까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닭고기를 푹 삶아서 살만 발라내고 그 국물로 죽을 끓이면 되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서 환절기 체력 보충에 이상적입니다. 죽을 끓일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기름기를 빼고 끓이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냉장 보관하시면 2일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물을 조금 넣고 데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 두부와 달걀찜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환절기에는 활동량도 줄고 식욕도 떨어져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예요. 77세 이영순 할머니는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셨어요. 한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 이상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고 기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드셨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단백질 섭취가 현저히 부족했어요. 고기는 질기다고 안 드시고 생선은 가시 때문에 꺼리시고 결국 밥과 김치 위주로만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부와 달걀찜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리법을 바꿔서 다양하게 만들어 드시니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석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한번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두부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소화가 정말 잘 되어요. 콩을 으깨고 끓여서 만든 거라서 단백질이 이미 분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위에서 소화하기도 쉬워요.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 요리법도 다양해요. 그냥 찬 두부를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세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 두부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특히 두부찌개는 국물까지 함께 드실 수 있어서 수분 보충에도 좋습니다. 달걀찜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또한 비타민 B1와 콜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에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달걀찜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달걀 2-3개를 잘 풀고 물이나 멸치 국물을 넣어서 중간 불에서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익히면 됩니다. 너무 센 불로 하면 딱딱해지니까 주의하세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생선도 좋지만 가시가 부담스러우시면 생선 살만 발라서 찜을 해 드세요. 특히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은 소화가 잘 되고 맛도 담백해서 어르신들이 드시기 좋습니다. 네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 도라지 생강차와 따뜻한 차류입니다.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보충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만 마시는 것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관지를 보호하는 차를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68세 최민수 어르신은 매년 환절기마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서 감기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셨어요. 그런데 도라지 생강차를 꾸준히 드신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의 칼칼함이 사라지고 기침도 현저히 줄었어요. 지난 겨울에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거든요. 도라지가 기관지에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사포닌이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뱉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기관지를 지켜줘요. 생강도 환절기에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또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도라지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도라지 20g과 생강 10g을 깨끗이 씻어서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이세요. 그 다음에 꿀을 조금 넣으면 됩니다. 설탕보다는 꿀이 기관지에 더 좋아요. 하루에 2~3잔 정도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대추차도 정말 좋습니다. 대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대추 10개 정도를 물에 넣고 끓여서 우린 물을 마시면 됩니다. 유자차는 어떨까요? 유자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나 들어있어요. 감기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유자차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서 드시거나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세요. 모과차도 추천합니다. 모과는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모과를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뒀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차를 마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는 피하세요. 녹차나 홍차, 커피 같은 것들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저녁에 마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없는 차를 드세요. 지금까지 환절기에 꼭 챙겨야 할 음식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한 배숙과 배즙, 미음과 중류, 두부와 달걀찜, 그리고 도라지 생강차와 따뜻한 차류입니다. 이 4가지만 챙겨도 환절기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식사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위험한 식사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본 가장 위험한 패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늦게 기름진 전이나 라면을 먹고 바로 누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79세 김영철 어르신은 매일 저녁 9시경에 부침개를 드시고 바로 잠자리에 드셨는데 밤에 속이 쓰리고 기침이 나서 잠을 설치셨어요.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약해져요. 여기에 기름진 음식까지 더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더욱 그래요. 역류된 위산이 식도와 기관지를 자극해서 기침과 가래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 드셔야 한다면 미음이나 죽 같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대신하세요. 두 번째, 찬 음료와 단 과자를 함께 드시는 습관도 정말 위험해요. 76세 박순희 할머니는 매일 오후에 아이스커피와 쿠키를 함께 드시는 것이 일과였어요. 그런데 환절기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하셨거든요. 찬 음료는 위를 자극하고 단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이 둘이 함께 들어가면 위장은 차갑게 자극받고 혈관은 당분으로 인한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조합이 더욱 치명적이에요. 간식이 먹고 싶으시면 따뜻한 차와 함께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드세요.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세 번째,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81세 이만수 어르신은 하루 2끼만 드시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식욕이 없다가도 갑자기 많이 드시곤 하셨는데 이런 식사 패턴이 소화 기능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나이가 들면 위의 크기도 작아지고 소화 효소 분비량도 줄어들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서 속쓰림이 생기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겨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한 끼 분량을 줄이세요.
대신 중간중간에 건강한 간식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도 줄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원칙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올겨울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찬 음식은 소화와 면역에 큰 부담이므로 무조건 따뜻하게 드세요. 환절기에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찬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체온으로 올리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 에너지는 원래 면역력과 소화력에 쓰여야 할 에너지거든요.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악화되는 거죠. 물을 마실 때도 상온이나 미지근하게, 음식도 가능한 한 따뜻하게 드세요. 과일도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냉장고에서 꺼낸 후 상온에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짜고 기름지고 단 음식은 환절기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이 3가지 맛이 우리 혀에는 맛있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의 몸에는 독과 같아요. 짠맛은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일으키며 기름진 맛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소화 부담을 줍니다. 단맛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환절기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의 저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음식들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면 감기나 기타 질환에 쉽게 노출되거든요. 대신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맛의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소화 잘 되고 따뜻한 음식으로 체력과 면역 관리를 하세요. 환절기에는 무엇보다 체력 보존이 중요해요. 어려운 음식을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쉽게 소화되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식들로 체력을 보충하세요. 죽, 미음, 찜, 국물 요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 부담이 적어서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 요리는 수분 보충과 체온 유지를 동시에 해결해줘서 환절기에 정말 좋아요. 실제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추적 관찰한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인 2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변화를 보시면 올바른 식단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 74세 김정순 여사님입니다. 김정순 여사님은 2021년 가을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어요. 매년 환절기마다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을 전전하셨는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특히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셔서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셨어요. 자세히 상담해 보니 여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에 차가운 우유와 토스트, 오후에는 아이스커피와 과자, 저녁에는 시원한 냉면이나 차가운 음료를 즐기셨거든요. 더운 여름에는 괜찮았지만 환절기에는 이런 식습관이 기관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권해드린 식단 변화는 이랬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미음이나 죽으로 바꾸고 오후 간식은 따뜻한 배숙이나 생강차로 대신하며 저녁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드시도록 했어요. 특히 도라지차를 하루에 2번씩 꾸준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맛에 안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째부터 밤에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기침이 거의 사라졌어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절기 기침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지금 3년째인데 김정순 여사님은 환절기마다 병원을 찾던 습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작년 겨울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고 주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냐고 물어볼 정도로 활기차게 지내고 계세요. 본인도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정말 놀라워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 69세 이만수 어르신입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퇴직 후 혼자 지내시면서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습관이 생기셨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는 라면이나 햄, 저녁에는 배달 음식이나 튀김류를 자주 드셨거든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드셨는데 환절기마다 위산 역류와 소화 불량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특히 밤에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못 이루시는 날이 많았어요. 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어서 또 거르고 그러다 보니 체중도 많이 빠지셨거든요. 제가 제안한 식단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따뜻한 미음이나 죽을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찜이나 달걀찜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국물 요리를 드시라고 했어요. 특히 라면과 햄, 튀김은 완전히 끊으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음식들은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씩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부찌개에 멸치 육수를 우려서 쓴다든지 달걀찜에 새우나 조개를 넣어서 감칠맛을 낸다든지 하는 방법들 말이에요. 2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산 역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밤에 속 쓰림도 없어지고 잠도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지금 2년째인데 이만수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환절기 감기도 거의 안 걸리세요. 무엇보다 본인이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며 정말 감사해 하십니다. 지금은 주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전파하는 역할까지 하고 계세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식만 바꿨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식단의 힘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환절기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는 찬 음료와 아이스크림, 튀김과 기름진 전, 가공 햄과 라면류, 단 음료와 과자, 빵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기관지 자극, 염증 유발, 나트륨 과다, 혈당 급상승 때문에 환절기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는 따뜻한 배숙과 배즙, 미음과 죽류, 두부와 달걀찜, 도라지 생강차와 따뜻한 차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도 잘 되고 65세 이후 약해진 몸에 딱 맞는 안전한 음식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따뜻하게 드시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짜고 기름지고 단 음식은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환절기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음식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처럼 환절기 기침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만수 어르신처럼 소화불량에서 해방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환절기를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습관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